송파강이라는 게 들어보셨어요? 송파강? 서울에 배로 건넜을 정도면 되게 큰 강이잖아요. 석촌호수인가? 석촌호수? 예, 맞습니다. 석촌호수. 석촌호수요? 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홍수 가뭄 숨겨진 패턴이 있다. 와, 이거 재밌더라고요. 자료 보는데. 홍수랑 가뭄에 패턴이 있다고요? 네, 조선시대부터 미래까지 다룹니다. 오. 네, 근데 지금 박사님 소속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시란 말이세요. 예. 근데 이제 홍수 가뭄 이런 걸 좀 다루시나요? 건설기술연구원이니까 집 짓고 도로 음. 이런 거 만드는 게 주긴 한데 어차피 집이나 도로나 다 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네. 상수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천도 필요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입니다. 물이. 아, 그래서 홍수나 음. 가뭄, 비 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 약간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생각지도 그러게요. 못하는 조합이라 저한테는. 그러니까요. 오, 재밌겠다. 아, 하긴 생각해보면 되게 필요하네요. 네, 연관이 있긴 연관이 한것 같아요. 엄청 왜냐면 있네요. 자연재해도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황석환 박사님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Let's go! 썰인가 과학인가 비에 관한 썰 같은 진짜 과학 이야기. 재밌는데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진실 혹은 거짓. 저희 속담에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장마가 가뭄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아. 부분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과거 기록을 보면 이번 시대 때는 그 왕한테 이제 올린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네. 막 가뭄이나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올린 기록들이 많은 게 가뭄이 홍수보다 더 피해가 심하다고 이렇게 아, 올려요. 조선시대 때 예. 가뭄의 피해가 홍수의 피해보다 더 심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회니까 네.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 농경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한 10년에 또 그거보다 좀 큰 가뭄이 들고 큰 홍수가 든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저 사람 생각이냐 아니면 그때도 어딘가에서 근거가 있어서 나온 이야기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 보면 칠국이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예. 네. 실제 관측은 세종 때부터 했는데 영조 때부터 남아 있죠. 그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한 7년 정도의 주기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3년 동안 가뭄, 3년 동안 홍수면 다시 가뭄이 들면 보통 한 6, 7년 정도 이런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아 돌아간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3년간. 예. 그리고 10년마다 또 큰 가뭄 홍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보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가는데 보통 30년 정도에서 아주 대 가뭄 홍수가 나타나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포를 그려보면 이쪽 한 170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통 한 큰 가뭄, 저 빨간 것들 있잖아요. 네. 한 10년 정도 주기로 들쑥날쑥하고 조금 넓어지면 20년, 30년 정도 되거든요. 이게 빨간색이면 빨간색일수록 비가 많이 오는 거. 비가 많이 오는 거. 아. 하얀색은 비가 적게 오는 거. 흰색이면 흰색일수록 비가 적게 오는 거. 최근에 많이 왔네. 그쵸. 네. 2000년 이후에 패턴이 많이 온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은 돼요. 들쑥날쑥, 들쑥날쑥, 예, 예. 들쑥날쑥.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보면 아까 얘기했던 상소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 패턴이 있네. 예. 예. 저희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하고 네. 저쪽하고가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2000년대 이후에 네. 9월달 이후에 이제 패턴이 강수 패턴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아, 이거 예전에 없던 게. 우리 예. 블라드미르 교수님이 지역이 어느 기준이 어디 기준이죠? 전 서울입니다. 서울밖에 안 남아 있어요. 서울 기준. 그래서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의 패턴을 쭉 해보면 저기 네. 이제 중간이 가뭄도 아니고 홍수도 아니고 적정한 시기라고 친다라면 아, 네. 저 위쪽으로 빨간 선들이 있는 거는 홍수기였고 아래쪽에 있는 가뭄인데 그리고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된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는 기근이 발생한 횟수예요. 이 과거 기록에서 그럴 때 보면 실제로는 저 기근이 발생하고 밀란들이 막 생겼었잖아요. 유명한 뭐. 밀란들. 큰 밀란들은 기근이 발생했을 때 일어났고 또 그 기근이 많이 발생한 해는 장기간 가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홍수보다는 장기간 가뭄이 있었을 때 가뭄이 가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고 그게 한 10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밀란으로 나타나요. 되게 예. 논리적이네요. 배고프니까 뭔가 이제 난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뭄이 좀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홍수가 더 무섭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가뭄이 더 무서운 재해였던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요즘에는 이제 뭐 과학이 발달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댐도 짓고 상수도도 잘 만들고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물을 잘 가둬두잖아요. 아, 가물기 예. 전에 가둬놓으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물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채울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도시의 침수가 되는 게 더 우리한테는 더 그렇지. 그렇죠. 도시 침수 그렇죠. 특히 뭐 작년 작년에. 강남 침수 같이 경험했거든요. 여기 이 스튜디오도 스튜디오도 지금 됐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침수가 돼가지고 그죠? 완전 다 갈고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홍수 피해가 더 큰 거 같이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예. 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뭄이라는 거에 대해 심각한데 네. 자꾸 우리는 가뭄을 자꾸 별로 심각하다고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안 해요. 요즘은 좀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엔 심각했으니까. 오죽 심각했으면 기후제를 지낸 걸 기록한 책까지 있는 거예요. 공식 기록에. 얼마나 많이 기후제를 지냈으면 거의 매년 지낸 거죠. 또 기후제는 왕이 지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아주 국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한자잖아요. 저도 이 한자는 익숙하지 않은데 네. 왼쪽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자죠? 신령 영자예요. 신령 영. 예, 뭐 우리에 보면 홀령, 유령할 때 그 신령 영자인데 근데 저걸 뜯어보면 맨 위는 비예요. 비. 네, 비. 네. 그다음 가운데는 입구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비올 영자고요. 네. 그다음 맨 아래가 이제 제사를 지낸다. 아, 아래부터 올라가면 제사장이 열심히 입으로 비를 요청을 하면 그게 신령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는 거, 그다음에 신령스러움이라는 거는 예전에 비슷했다라는 거죠. 아. 느낌이. 그치. 비를 예. 부르는 사람이 신을 영접하는 어떤 그렇죠. 느낌이다. 아. 그만큼 가뭄이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뭄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가뭄인 줄 모르고 살죠. 뉴스 맞아. 보고 알지.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와서 그렇죠. 가뭄은 아,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일상에 이게 다 스며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어떤 과학기술이 가뭄을 잊게 해줬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하고 이제 안 보이는 거하고 차이라는 거고요. 아. 예. 지금 사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농사 짓는 비중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꼭지 틀면 물 잘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시가 발달하니까 침수는 더 심각해진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감으로는 홍수가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챕터입니다. 나무 나이테 중국 일본 날씨로 과거와 미래 날씨를 볼 수 있다? 진짜? 카오스 나비 효과 원격 뭐 텔레커넥션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다 어찌 보면 의미적으로는 같은 말이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저쪽 동네에서 30년 전에 일어났으면 그게 우리 동네에서 3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다. 뭐죠? 아니 이런 골프공 난리 났어요, 지금.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이게. 여기서 골프공 친 거하고 네. 그다음에 아니. 중간은 모르겠지만 아, 마지막에 유성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대부분은 발생한 거하고 최종 결과만 기억을 한다는 거고요. 중간 과정은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 맞아. 그게 여기서 원인이 있고 갑자기 결과가 생긴 게 아니고 중간에 저 흉측한 저 애니메이션처럼 뭔가 계속 상호작용이 있어서 여기 나타난 건데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근데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는 뭔가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카오스라든가 이런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은 앙리 푸엔카레라는 사람이에요. 아 여기서 나오면 푸엔카레 나오네. 잘 아시죠? 잘 알진 않지만 예. 저희 채널에 많이, 다뤘죠. 많이 예, 많이 나와요. 나왔고 네. 일단 저 형님이 되게 친근하게 생겼어요. 전 저런 스타일 좋아해요. 맥주 잘 사주게 생겼잖아요. 양님 푸엔카레 닮음. 제가 왜 친근한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맥주 잘 사주게 생겼다고 한 얘기가 날 보고 한 얘기였어. 우리가 얘기하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것들 안에도 규칙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 생각해낸 분이 푸엔카레 형님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론으로 이제 정립을 하신 분은 로렌츠 곡선이라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생긴 곡선. 네네. 예, MIT의 수학자이고 기상학자이신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 자기 이론에다가 나비 효과라는 예,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그 이름을 처음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상학자라는 측면도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만큼 기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튀는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리적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카오스리온을 이제 만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조기 보는 거는 저희가 나이테예요. 근데 나무가 오래 사는 거는 몇백 년에서 천년까지 살잖아요. 맞아, 그쵸. 맞아. 뭐. 근데 또 걔들은 자기 흔적을 남기잖아요. 나이테라고. 조금 힘든 시기, 비가 잘 안 오고 추운 때는 나이테가 조금만 자라고요. 그다음에 좀 풍족한 시기, 막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면 나이테가 또 많이 자라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저희도 그렇잖아요. 잘 먹으면 잘 크고 못 먹으면 못 크고. 아, 그러네. 되게 단순한 논리네. 그래서 저거는 아주 오래된 나무만 있으면 저희가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테를 쭉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거를 뚫으면 오른쪽까지 저렇게 나이테 쭉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거를 이제 수치화시키는 거죠. 음. 요때는 뭐 지수로 이렇게 됐으니까 뭐 온난한 시기였다. 요때는 좀 냉랭한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테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비가 얼마만큼 왔겠다, 얼마나 따뜻했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치구기 자료가 한 1778년부터 있어요. 1778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한 250년 정도? 예, 4, 50년 40년? 정도. 네. 근데 중국에는 그런 자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데이터가 있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나요? 신기하다. 세계의 2배가 있는 겁니다. 아, 국뽕인가요? 예. 네. 아, 우리나라만 강수량 데이터 있답니다, 여러분들. 오, 신기하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그림에서 중국은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대신 중국은 오래된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네. 저희가 황하강이에요. 황하강 옆에 오래된 나무에서 나이테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때 기후하고 강수량 조건, 그 다음에 황하강에 어느 정도 물이 있었을까를 이제 복원을 한 거죠. 아. 그게 복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료하고 치구기 강우량 자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패턴이 완전히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네. 반대로 있나? 네, 아닌 또 아닌 것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예, 반대로 있는 비슷한 경향이 부분도 좀 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저쪽에 지금 초록색 화살표로 해놓은 부분들을 보시면 네. 저 초록색 화살표 중에 빨간색은 우리나라 1900년도에 대가뭄이 있었을 때, 네. 네. 조선시대 말. 그리고 저 파란색의 아주 작은 부분은 중국의 대가뭄이 있었을 때 1930년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한 패턴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 보시면 저거를 좀 옮겨봐요. 이렇게 시차를. 그러면은 저 대가뭄 시기가 거의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30년 차이를 보이지만 패턴이 아주 잘 맞아 들어가고, 저 1930년은 중국에서 300만에서 1000만 명이 죽은 아주 큰 대가뭄이었어요. 1000만 명이 예. 진짜 와.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우리나라 1900년은 잘 아시겠지만 조선이 망한 그 시기에 해당되고. 아, 조선이 망한 시기. 예, 그 정도로 가장 큰 대가뭄으로 기록되는데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한 패턴으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주식 그래프 다시 보실까요? 주심. 아, 그러네. 이렇게 이게 약간 옆으로 네. 이렇게 끌면은 그러니까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가면 비슷해지네. 최근 거는 아까처럼 30년이 아니고 25년이 아니고 한 15년 정도 차이로 또 이렇게 비슷하게 재현이 돼요. 와, 근데 너무 비슷하다. 진짜 비슷하네요. 지금 우리 서울이 작년에 장난 아니었잖아요. 중국 15년 후에 장난 아니겠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 거죠. 예. 매는 먼저 맞았다. 우리보다 빠른 곳은 없나요? 그래, 이게 중요하네. 그게 일본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저기가 서쪽에 있잖아요. 네. 동쪽에 있는 게 일본이죠. 아, 예, 일본을 대박. 보면 예, 또 나옵니다. 아, 또 나와요? 일본 교토에 있는 나이테예요. 이건 또 저 초록색으로 된 게, 그리고 저 검은색으로 된 게 서울 저희 이제 치구기 강우량인데 네. 여기도 약간 밀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네. 여기는 초록색이 먼저 와요. 일본이 먼저 오네. 예, 예. 아, 말이 되네. 일본, 예. 한국, 중국 순으로. 예. 그래서 저 대가뭄 시기 1900년도에는 한 12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5년 정도의 차이가 줄었어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까 중국은 원래 30년 차이에서 15년 차이로 줄었고, 이제 일본에서 한국은 12년 차이에서 5년 차이로 준. 근데 여기서 예. 차이가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뭔가 순환일 거잖아요. 대기든 아니면 해류든 이런 순환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아,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가? 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온도가 올라서 순환이 빨라지니까. 예. 네. 아, 그러네.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 그렇죠.
교토에서 서울, 중국을 거치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뭔가가 시차가 있지만.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25년, 12년 차이가 나는데 근래로 오면서 15년, 5년으로 줄고 이렇게 주는 것들은 뭔가 여기에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길이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노아나 아니면 우리 이제 연구자들은 저 흐름, 길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저게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해요. 노아가 뭐예요? 노아가 이제 미국 해양 대기청. 아,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저렇게 길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를 아주 빠르게 연결해주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길이 결국은 교토, 서울, 중국을 잇는 네. 저 길에 해당되는 거죠. 아, 이게 되게 공신력 있는 거네요. 그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한 거면. 예, 그래서 이제 저 길을 만드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저기압하고 고기압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것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 있다가 약간 움직이면서 길들의 속도나 방향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왜 그렇게 빨라지느냐 그거는 뭔가 에너지가 더 커졌다는 얘기고 그 에너지는 결국은 온난화가 아닐까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게 가장 추정. 예. 되게 재밌네. 다음 또 챕터네요. 예. 비가 강북을 강남으로 만들었다? 벌써 재밌어요. 아까 주식이고 이번엔 부동산인가요? 부동산?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루라는 애가 송파강이 녹으면 소녀가 꺽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송상현한테 얘기를 해요. 예. 네. 근데 송파강이라는 게 들어보셨어요? 송파가 서울에. 송파구에 있는 건가? 모르네요. 제가 송파구 사실 잘 몰라가지고. 배로 건넜을 정도면 되게 큰 강이잖아요. 석촌호수인가? 석촌호수? 예, 맞습니다. 석촌호수. 석촌호수요? 예. 아, 그게 원래 강이었어요? 예. 강이었어요? 예, 딱 맞추셨네요. 대박 사건. 오. 롯데월드 지느라 없어졌나요? 왜 그러지? 예. 그래서 1925년 을충년 대홍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록상으로는 가장 큰 홍수로 남아 있어요. 이때는 저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용산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1층이 다 잠길 정도로 저렇게 크게 홍수가 왔고요. 장난 아니다. 그 물이 청량리까지 네. 예, 와, 와, 그러니까 정말 한강물이 예, 엄청. 엄청 장난 아니다. 그 정도로 큰 홍수였습니다. 와.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 을충년 대홍수라는 거죠. 잠실을. 잠실이 그치 이 밑으로 흘렀나 보구나. 예. 송파강이요. 석촌호수로 흘렀다가 이게 위로 흐르게 된 거예요. 위로 흐르니까 이게 남쪽으로 돼버리는 거니까. 이걸 보면 확실하겠네. 예, 이게 이제 왼쪽이 대동여지도고 오른쪽이 이제 일제시대 때 측량한 자료인데 네. 실제 본류는 저 아래쪽으로 저렇게 송파강이라고 해서 한강 본류가 아래쪽으로 흘렀고요. 그 위로는 아주 작은 지류가 저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아래쪽으로 흘렀던 거죠. 그래서 저 아래 지금 잠실동 지금 삼전도 송파진이라고 했던 데가 송파진이 있는 데가 지금 석촌호수. 송파진이 석촌호수. 예, 예. 호수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저기를 이제 막아서 위쪽으로 이제 물이 흐르게 한 거죠. 와, 저 상류 쪽 보면 송파강이 더 어떻게 보면 넓었네. 그러게요. 이게 본류였어요. 본류였구나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저 신천이 잠실에서 위로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아주 작은 개울이었고 개울이었고 밑에는 강이었죠. 와. 배로 타고 건너가야 되는. 대박. 잠실이 진짜 섬이었네. 섬이었네, 거의. 그쵸. 송파강에서 송파강에서 남한산성을 보면 요 앞에 저렇게 강이 커요. 예. 저 위에가 남한산성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사진을 찍었을 거고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흐르고 여기 신천강이라고 조그만 게 이제 흐르는 거예요. 지금 한강은 저쪽으로 이제. 신청강 네. 쪽이요. 예. 이게 그러면은 왜 없어졌냐? 그게 이제 개발 시대 1970년대죠. 잠실 개발을 하려고 정부에서 저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몰랐어요. 위를 준설을 하고 저기를 막아서 석촌호수만 남긴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잠실 단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이 위로 흐르고 우리는 아래로 한강이 흘렀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걸 정부에서 막기 위해서 이제 거기 돌을 갖다 쌓아놔야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다 모래라. 그래서 땅을 파다 보니까 저 위쪽에서 엄청난 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5,000톤 이상이. 이게 뭔가 했더니 역사 기록에 김자점이라는 예전에 왕을 능가하는 세도가가 한강물을 막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위에를 막다가 실패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돌들이 위에 이만큼 쌓여 있었던 거죠.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대단한 거죠. 그 정도. 강물을 막으려고 했다는 게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러네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된 거죠. 그 돌을 다 갖다가 아래를 막은 겁니다. 현대에.
예전에 못 막았지만 그리고 이제 기사에는 이자점으로 돼 있는데 전 김자점이 맞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저기는 계속해서 뭔가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네. 왠지 예,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아까 25년 잠실을 강남으로 만든 그 대홍수가 태풍이 3개가 이때 동시에 지나갔어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10일, 11일 요 이제 하나가 지나갔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17, 18일 요 이제 2개 가장 큰 태풍이었는데 네. 저 17, 18일 태풍이 결정적인 태풍이었죠. 아까 청량리까지 잠기게 만든. 네. 아,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조금 저희가 이상한 게 나와요. 우리가 저기 한강대교 수위를 관측을 이때도 했는데 이때가 지금까지 기록상에 가장 높은 수위를 기록을 했어요. 여태까지 역사로 나온 예. 데이터 중에 예. 1925년이 예. 언제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1910년 이후 정도부터 있어요. 최근 한 100년 정도. 예, 예.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저 때가 가장 큰 첫 번째잖아요, 지금. 네. 근데 강우는 그러니까 수위는 저렇게 컸는데 강우는 작년에 서울에 이틀 동안 516mm가 왔고요. 아, 저 때보다 작년이 더 많이 왔어요? 예, 서울에? 저 때는 16, 17, 18 합쳐봐야 387mm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은 작년 서울은 어마어마했던 건가요? 근데 잠깐만, 아까 데이터엔 작년 데이터가 포함된 건가요? 예, 들어가 있는 아, 거죠. 들어가 있어요? 오. 결국은 오른쪽이 이제 25년이고 왼쪽이 작년 서울인데 작년에는 서울 주변에만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 강남에만 어마어마하게 때린 거고 저 때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변들을 보면 저기 위쪽에 화천, 춘천부터 시작해서 아래 여주, 이천까지 아주 많이 왔거든요. 네. 다 많이 온 거구나. 그러니까 뭐 이 위쪽으로 우리 중부지방 위쪽으로 다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로 따지면 이쪽은 605 정도 되면 저기는 한 3만 5천. 그러니까 몇십 배죠. 엄청나게 물이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고 밑에도 물이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뭐처럼 보이냐? 이거는 비하고 상관이 있고요. 물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물이랑 상관이 있나요? 이거는 상어? 제 혈중 알코올 농도 같아요. 예,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예. 딱 올라가고 빠지고, 딱 올라가고 빠지고 이렇게. 요게 한강대교 수위예요. 아. 홍수 때 말고 좀 홍수가 없을 때 한강대교 수위가 저렇게 한 6시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해. 그러니까 주기로 하면 12시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면 뭐 밤낮 패턴이니까 알코올 농도하고 비슷한 패턴일 수도 있어요. 매일 드시면. 그러네. 한강이 인천의 조위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 별로 못 해보셨죠? 예? 오! 오. 네, 못 해봤어요. 한 번도. 한강대교 수위가 인천 조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겠네. 왜요? 물이 흘러서 빠져야 되는데 여기가 올라가 있으면 빠지기가 힘들고 아. 내려가 있으면 빠지기가 좋으니까 아. 그건가요? 그죠? 인천에서 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아 우리가 여기가 조위의 영향을 받겠구나라고 이제 알 텐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아 이거 그냥 하천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인천과의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걸 왜 보여드렸냐면 25년 을충년 대홍수는 위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래에서도 만조가 되니까 물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는 막히고 위는 내려오고. 아, 그러면은. 아, 저 때 딱 만조가 또 맞아가지고 아, 그거 되게 중요하겠다. 만조일 때 비가 많이 와버리면 진짜 치명적이겠네. 예. 다 겹쳤네, 진짜 말 그대로 우리 YM 리 교수님 말대로.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 주식 얘기랑 부동산 얘기했거든요. 예, 이제 뭐 너무 달러 재밌어요. 얘기 하나요? 예. 예, 달러 뒤에 얘기. 달러 얘기 나올 겁니다. 뒤에 달러 얘기 나와요? 예. 너무 뒤에 좋네요. 달러 얘기 나와요? 너무 좋아요. 뭐야 이게? 알겠습니다. 완벽한 경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코인 얘기 나오나요? 아마 코인 사실 수 코인 있을 얘기 거예요. 나와요? 충격적이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는 태풍이 3개나 왔으니까 이미 이제 땅으로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 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아래쪽에도 물이 안 빠지고 그다음에 제방도 이때는 터져버렸어요. 와. 마포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 조건이 한 4-5개가 다 겹친 거죠. 그러네. 저 중에 그- 뭔가 하나만 덜 했어도 그렇죠. 덜 피해를 입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청량리까지 침수가 되는. 그 이후에 이런 현상, 이런 조건은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최악의 최악이 다 겹친. 예. 언젠가 올 수는 있겠지만. 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언론이고 학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때 100년, 200년 빈도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네. 근데 저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에? 왜 그러냐면 100년 빈도라면 100년에 한 번 와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100년 빈도 홍수가 아니면 100년 빈도 폭우가 거의 매년 와요. 어떤 때는. 아니, 나도 이 생각 한 적 있어. 음. 아니, 자꾸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온대, 계속. 내 생에 왜 이렇게 몇백 년이 많지?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게 확률로 보면 100이니까 100분의 1이에요. 1%의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매년 1%의 확률로 비가 올 확률 크긴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100분의 1, 내년도 100분의 1인데 그거를 표현하기를 편하게 그냥 100년 빈도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 이거 완전 틀린 표현이다. 매년 최대치를 이렇게 하나씩만 뽑아요. 저걸 구하기 위해서, 빈도를 구하기 위해서. 빈도를 구하기 위해서 매년 최대치 한 번에 뽑는다. 하나씩만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개 뽑으면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100년 빈도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오류가 뭐냐면 매년 최대치가 고루분포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해는 비가 최대치가 막 서너 개씩 오고 다른 때는 비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게 되면 100년 빈도라는 것이 표현은 맞는데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년 빈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00년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근데 그냥 하나의 그걸. 그게 들어있네. 그러네. 100년마다 규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완전 틀린 표현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아닌가? 그러니까 오해를 사기. 오해를 사기 좋은. 오해를 사기 어. 좋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설계할 때는 편리한 방법이죠. 뭐 우리는 한 30년 정도 내구현안을 가진 구조물을 설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할 때는 야, 30년 빈도면 30년에 한 번 와야지. 응? 왜 맨날 오냐. 결국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오히려 혼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우리 Nevertheless 스튜디오 교수님 말대로 빈도란 단어 말고 다른 걸 쓰는 게 그러게요. 다른 그러게. 뭐가 있을까요? 적절한. 100년마다가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올만하다. 맞아요. 이거네. 진짜 우리 윙클 교수님 말 100년마다가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올만한 비가 이번에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네. 근데 좀 길긴 하다. 어우, 다음 주에 또 조선시대에도 현재와 똑같이 비를 관측했다. 세종대왕이 네이처의 문종은 시간 여행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